반갑습니다. 프라임 리더스 김법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세종대 합격 키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는 최저가 두 개 영역 합 5등급입니다. 최저가 나름대로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이 논술 합격하는 길이다. 제가 오랫동안 수업을 가르쳐 보면 논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시험을 보러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것이 여러분이 합격하는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있는 대학을 넣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 반드시 타이트하게 하면서 공부를 하자. 자, 그다음 교과가 30% 정도 들어가잖아요. 30%인데 막상 환산을 해보면 1000점 만점에서 30점이에요. 그러니까 270점이잖아.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내가 5등급 안쪽인데 세종대학 논술 시험을 봐서 떨어졌다. 그러면 내신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논술을 못 써서 떨어진 거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5, 6, 7등급에서 어때요? 점수가 팍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 논술을 떨어진 건 내신을 내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논술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탓 하지 마시고 논술에 집중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세종대 같은 경우는 2025년 논술 가이드북을 발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이드북을 꼼꼼히 봐주시고 가이드북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 두시고 가이드북 안에는 입결 자료라든지 최저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논술 문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고사 유의사항 흑색 필기구 오늘은 이 펜이 이 키가 왜 잘 안 먹죠? 뭔가가 오류가 있는지 펜이 자 검정색 흑색 필기구 이런 거 반드시 지참해서 쓰셔야 되고 여기 쓴 것처럼 검정색 여기 사용 가능하는데 다른 색 필기도구 쓰면 안 됩니다. 자, 흰색 수정 테이프 또는 두 줄 긋고 삭제 가능합니다.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펜, 연필 사용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지우개라든지 뭐 이런 거 사용해서 수정을 이 대학은 지우개는 안 돼요. 그래서 수정할 때는 흰색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수정하거나 두 줄을 긋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필을 쓰더라도 지우개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수정 테이프를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주의사항으로 뭘 넣어놨어요? 흰색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는 등의 수정 처리로 인한 어떤 오류는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캐너로 답안을 스캔 후 채점을 진행하므로 답안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요거는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모든 대학이 복사를 하고 복사한 것을 채점을 합니다. 원본을 훼손하면은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학생들 글 중에서 복사를 했을 때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볼 때는 잘 읽히는데 복사를 보면 이게 글자가 잘 안 읽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자기 글을 복사를 해 보시고 어떤 글자가 안 보이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2024학년도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요 문제는 그 2025년
그 논술 가이드북에 실려 있습니다. 해설도 실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문제를 보시면은 요 대학의 문제는 자, 1번이 어때요? 1번이 400에서 500자. 그죠? 400에서 500자. 2번이 800에서 900자죠. 자, 과거에는 1200자 정도까지 줬는데 요즘 분량이 좀 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 문제를 1000자, 1200자 이렇게 쓰게 시켰어요. 자, 세종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시간이 120분이거든요. 제가 시험 시간을 말씀을 안 드렸나? 자, 시험 시간이 여기 120분이에요. 120분. 120분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개수는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 제시문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시문 보세요. 가. 그죠? 가. 나. 가나를 요약하시오. 다. 근데 요것도 어때요? 가나랑 연결돼 있죠. 제시문이 몇 개밖에 안 돼요?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험 시간이 120분이에요. 그죠? 제시문의 분량도 길지가 않아요. 제시문 분량도 짧습니다. 자, 그런데 400자, 500자 쓰고 800자, 900자를 쓴단 말이죠. 120분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을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 요게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글이 드러나야 될까? 적당히 제시문 요약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어때요? 요약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골콘다의 예시, 그죠? 순간을 예시로 활용해서 요약하라는 말은 골콘다와 순간이라는 것을 얼마나 학생이 잘 이해했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요약이 아니라 풍부하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티를 내면서 정리를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요약이 뭐랑 연결돼요? 이번에 가나와 활용해서 나의 등장인물, 그의 창작활동과 달을 지은 저자의 창작활동을 가나 활용해서 설명하라. 그래서 다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대부분의 경우 다에는 소설이 들어있습니다. 소설. 가끔가다 동양고전의 어떤 그 뭐죠? 사례라든지 이런 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소설의 내용들을 가나에 들어있는 어떤 이론과 개념적인 텍스트로 얼마나 정확히 분석해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2025년 모의논술 문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가의 시각상과 개념상의 관점에서 나의 동양화와 서양화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자, 그래서 이 대학은 1번 문제에서요. 요거는 어때요? 요약하시오죠. 1번 문제에서 비교를 쓰게 시키기도 합니다. 공통점, 차이점을 쓰세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유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번은 뭘 물어본다? 제시문의 중요한 개념과 이론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요. 제가 여기 써놨죠. 1번은 제시문의 이론과 개념을 얼마나 학생이 자신의 어떤 자신의 논리로 이해했는지를 보는 것이 1번의 큰 의도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매년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비교가 나올 때도 있고 요약이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을 보시면은 다르게 묻지만 결국에는 들어있는 이론과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소설, 동양고전과 관련해서 어떤 문학 작품과 같은 게 나와요.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등장인물이 일으키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얼마나 풍부하게 해석하는가를 묻습니다. 풍부하게 해석해서 가나의 개념으로 쓸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거기서 문제점도 발견하고 어떤 비판할 점도 발견하고 자기 견해를 쓰게 하기도 시키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도 이어서 봅시다. 2번은 2025년 2번입니다. 라의 사임의 주장을 요약하고 이를 나다를 모두 논거로 활용해서 비판하시오. 여기 사임이
1985년 조지 오웰이 쓴 1985년 소설이죠. 논술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언어를 이렇게 줄이면서 인간의 사고를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게 라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다를 통해서 비판하라. 그러면 이 소설 속에 소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설 속에 어때요? 인물, 사건, 요거는 어떤 거다? 상징적인 사례예요. 상징적인 사례. 이거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을 학생이 무엇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요것과 요것으로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이 대학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 키포인트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학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 그러니까 가제시문, 나제시문에 들어있는 개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가나의 개념이 조금 낯섭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낯설어요. 그래, 낯선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소화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여기 보세요. 제가 뭐라고 써놨어? 아, 여기 있다. 자. 적당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는 합격할 수 없답니다. 이거 왜 잘못 써나? 없답니다. 없다네요. 없다. 이 지워야지. 자, 단순한 요약, 제시문 정리로는 합격할 수 없어요. 이 대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약하라고 하더라도 정확히 자신의 언어로 이해한, 제시문을 잘 이해한 티를 내야 돼요. 그래서 가나의 개념이 낯설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이해한 티를 내는 것이 중요한 합격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례를 상징적으로, 아유,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지? 사례를 상징으로 이해할까? 자, 어떤 사례가 등장하면, 사례는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례는 인간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인간 현실, 혹은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야. 상징적 사례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풍부하게 해석해야지. 이 사례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은 글이 지연 말단적으로 돼요. 풍부하게 해석. 그래서 사례를 풍부하게 해석하고 상징을 풍부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제시문의 해석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된다. 제시문의 해석. 제시문의 요약 정리가 아니라 이 제시문은 어떤 의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글자 분량이 400, 500, 800, 900자인데 시험 시간이 몇 분이라고요? 120분입니다. 이런 시험 시간이 긴 제시문은 3개에서 4개밖에 안 나오고, 시험 시간이 긴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완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구성을 좀 뽀대나 구성을 깔끔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잘 짜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로 보면은 경기대 1번하고 건국대 1, 2번 문제랑 유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세종대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다 싶은 친구들, 그리고 여기를 도전하겠다 싶은 친구는 경기대랑 건국대랑도 유사하니 함께 준비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께 준비할 수 있다. 자, 구성하는 방법 잠깐만 힌트 좀 드리면요. 이 대학은 일단 질문 자체가 앞부분에 논제의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간명하게 한두 단락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위에 논제를 잠깐 볼까요? 논제를 잠깐 보면 2번 논거를 활용해서 비판하라 그랬잖아요. 나다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첫째, 나를 통해서 비판하면 어쩌고 저쩌고. 둘째, 요거는 A라고 합시다. 나의 B를 통해서 비판하면 어쩌고 저쩌고. 셋째, 다의 C를 통해서 비판하면 어쩌고 저쩌고. 넷째, 뭐 거의 대부분 셋째에서 마무리됩니다. 분량이 다 차요. 셋째까지만. 넷째까지 쓰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첫째, 둘째, 셋째를 어떻게 한다? 적극 활용하면서 2번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설명을 할 때 그의 창작 활동과 저자의 창작 활동을 가를 이용해서 첫째 가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둘째 나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셋째 가나를 모두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설명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구성을 채점자가 한눈에 쏙 들어와서 학생이 글을 쓴 의도가 쉽게 포착되도록 글을 쓰는 것 합격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자, 오늘은 세종대 합격 키포인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 두시고 좋은 글을 써서 좋은 소식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프라임 리더스 김법성 논술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